네, 2부 토론은 앞서 발제를 해주신 세 분과 또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토론자를 한 무대에 모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북일보의 이경재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은 이명현 이사장님의 리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객석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따가 우리 저희들 끝나고 또 말씀해 주시면은 또 우리 발제자분들 또는 토론자분들께서 어떤 그에 맞는 또 생각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대표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입니다. 저는 뭐 제주하고 마창제는 좀 우리 전라북도 상황과는 달라서 그냥 이렇게 쭉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청주하고 청원의 어떤 통합 문제는 당시에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또 통합과 관련돼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견들이 교환되면서 2014년이죠. 그때 추진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냥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같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청주는 투표율은 또 청주는 대단히 낮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찬성되었고 우리 완주 전주는 이제 부결이 되었는데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보다 훨씬 어떤 비민주적으로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 과정 속에서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획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이라는 게 아까 어떤 발제자분께서는 65만 70만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적절한 거 아니한데 자본주의의 어떤 집착과 집중 이런 과정 속에서는 글로벌화 더더욱이 글로벌화까지 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현재의 전라북도 내의 어떤 추동 거점 도시로서의 전주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완주에서 이야기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건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수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고 당시 청주와 청원은 청주가 전주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습니다. 물론 청주는 수도권에서 1시간 만에 가는 것은 이제 청주는 충청부터라 하기에는 거의 수도권의 위성 도시화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에 있어서는 우리 전주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청원 같은 경우는 당시 상생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서 물론 지금도 통합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청원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번 추진의 문제점은 법이 바뀌어서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완주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수천 명이 조용히 서명을 받아가지고 통합을 서류를 제출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된 거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민주성과 토끼몰이가 나타나는 지난번에 서곡인가요? 그쪽에서 토론회 가보니까 거의 완주사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몰아붙이더라고. 우리 사회장님도 계셨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번의 실패 사례가 특히 주민투표로 실패했던 2014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시장과 도지사 특히 그 공약에 통합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무리한 어떤 추진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통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거의 모든 방송 토론회 이런 데 NGO 대표로는 거의 나가서 많은 토론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찬성했죠.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 감히 막 내놓고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합쳐지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 실패 사례에서 가장 큰 건 어떤 그 민주당의 배신입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 전북 민주당 전북도당의 배신이 결국 통합이 부결되게 되는 절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갔다. 그러면 원래 그 초기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일단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김완주 지사가 통합을 찬성하는 모양새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최규성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도 굳이 반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 통합이 본격적으로 투표로 가는 시기에 오면서 1차적으로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에 불안을 느낀 최규성 국회의원하고 또 그런 민주당이 그런 최규성 의원이 당시 그 민주당 전라북도 핵심 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원찮게 3선을 노리는 대도 않는 3선을 노리던 김한주 지사가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민주당과 지사가 되니까 완주에 있는 민주당 입지자들 다 또 최규성 의원의 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입지자들이 전체가 다 반대로 돌아가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거꾸로 그 완주에서는 찬성 그룹의 행정의 수장인 임정엽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여론이 이제 급격히 6대 4에서 4대 6으로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실패를 맛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기찻길이 전주로 통과하는 걸 반대한 양반들은 누군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공주하고 전주는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도시가 쇠퇴길로 갔는데 통합이라든지 우리가 KTX 문제도 익산역이 아니라 백구역 정도라든지 뭐 혁신적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 통합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저는 을사오적이 못지않은 전북의 역적중의 역적이 김한주, 최규성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칼럼으로 전주에 오적을 쓴 적이 있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들어갔죠. 그 안에 언론사 사장도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뭐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또 지사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끝까지 가는 거냐?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지역에서 의견을 조례갖고 의견 제시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보류부터 시작해서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통합도 만약에 이번 9월 달에 통합 투표가 이루어져서 찬성이 높아도 통합은 3년 뒤에도 할 수 있다는 특별법에만 규정하면 된대요. 합의하에. 그래서 다양한 아직도 어떤 그런 방식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완주 분위기가 일단 완주는 과거의 통합의 찬반이 분명하게 존재했었잖아요. 존재했고 그 구경석 당시 반대 대책위원장은 통합은 부결시켰지만 본인은 선거는 공천받고도 떨어졌죠. 그런 과정이 이제 아픔이 있는 곳인데 완주가 그 뒤로는 정치권에 계속 입지는 하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상처가 깊은 곳인데 또 다른 어떤 또 완주에 지금 상처를 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어떤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라는 건 항상 찬반이 있는 거고 그 적대적 관계로 가버리죠. 같은 이웃집끼리도 뭐 찬성과 반대는 뭐 사티제를 할 건 뭐 당연한 거고 요즘에 지사나 뭐 시장이 완주에 나타나면 뭐 물을 뿌렸다는 뭘 했다고 하는데 달걀이라도 맞아야죠. 뭐 맞으면 그거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의 뭐 행정과 정치 안혜영 의원과 유이태 군수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마당에 또 공천 내년에 선거 전에 지방선거 공천에 목말라 있는 완주군 정치 입지자들 현 시도위원들이 다 또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2014년에 최규성 의원 찾아보는 거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통례반장까지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35,000명 정도가 반대 서명을 하잖아요. 뭐 관급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쉽게 행정과 정치가 동시에 반대해가지고 추진해서 2014년보다도 상황이 훨씬 어렵고 또 2014년에는 송하진과 임정엽이 이해와 요구가 맞았고 이랬기 때문에 당시 또 전북도민의 어떤 열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상생에 대해서 전주 전주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은 없고 사자들이 막 세금 폭탄이네 뭐 이런 거에 이제
일부 기득권층들이 동의한 측면이 있지만 여타의 주민들한테도 그런 문제는 저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뭐 투표율에 놓으면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주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9월달에 투표는 결과를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결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걸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며칠 전에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의 정도의 상생한 105가지의 상생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2014년에도 상당 부분 합의한 내용.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내가 한번 지사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도청을 삼내로 옮겨라. 교통의 요지인 완주에서 그나마 최고의 교통의 여지인 도청을 전라북도 도청을 삼내로 옮긴다고 발표를 하고 뭐 시청은 도청으로 가면 되고 현 시청은 구청으로 쓰면 되고 완주 군청은 구청으로 쓰면 되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일단은 도청 정도를 삼내로 옮긴다고 하면 삼내에서 또 단 1%라도 찬성이 높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첫 번째. 그래서 도청 소재 도청을 삼내로 옮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도의 출연기관들이 지금 많이 전제 많이 있죠. 아무래도 흩어져 있는 몇 군데 임시대도 있고 뭐 군산에도 있지만 옮길 수 있는 특별 이렇게 농촌 지역에 없는 전주에 있는 출연기관 전체는 다 아주 중요한 거 뭐 주민 편리와 연관되는 거 빼고는 다 그 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이거 먼저 출연가고 봉도에 산업단지 쪽이 있으니까 뭐 테크노파크 다 봉동으로 가고 혹시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주경기장은 용진에다가 용진에 스포츠타운 있거든요. 옛날에 통합할 때 스포츠타운 만든 용진으로 옮겨라. 주경기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천안하고 전주하고 새로운 KTX류의 노선을 놓는다면 운주역이라든지 대둔산역이다 해가지고 운주 정도의 중간 기착역을 만들어 줘라. 공약으로 뭐 부결되면 뭐 없어지지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그 정도 하고 과거에 중요했던 터미널이라든지 고속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도매시장은 당연히 완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권한으로 물론 의회의 동의는 얻어야겠지만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다 완주다. 어차피 통합되면 같은 도시니까요. 아까 마삼과 같은 이야기 안 나오려면 미리 다 줘버리라는 거죠. 미리. 그 정도였던 공약을 제시하면 10%는 올라가지 않을까 찬성이.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러면 다 삼내, 봉동, 용진, 뭐 여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여기 상관과 소양은 특별 구역으로 토지 다 중단시켜가지고 공업단지로 다 바꿔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주 현재와 좀 파격적인 걸 내세우고 실은 가장 좋은 건 전주시장이 불출마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불출마 선언 안 할 테니까 뭐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희영 의원도 만나고 김 지사가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 그런 것들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이루어진다면 좋고 그러면 시장 군수도 불러서 만나고 어떤 이런 과정이었고 이런 것들 가지고도 투표 결과 아마 알 거 아니까 내부적으로 저는 모르죠. 돈이 없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완주나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그 내부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불안하면 그래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면 투표 결과 통합 시기를 늦춰라. 저는 이겁니다. 뭐 2년 뒤에 지방선거 끝나고 하든지 해서 그 2년 동안 완주 국민에 대한 설득 작업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2년 뒤에 하든지 지방선거 끝나면 그럼 일단 유희태 군수는 만세일 거 아닙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유희태 군수가 설마 3선을 노리겠어요? 저는 뭐 설마 하니 그건 때려잡아야 하고 그런다면 그런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도 어렵다고 판단하면 내부 여론조사를 한 10번 해봐도 도저히 그렇게까지 공약을 제시했는데도 어렵다고 판단하면 미룰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뤄서 한 2년 뒤에 근데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해야죠.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 초짜가 새로 되면 아니면 바뀌어갖고 또 마르고 닳도록 하려고 덤빌 테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서
또 추진하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완주 국민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이제 그냥 혼자 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인데 그 통합은 돼야죠. 그리고 어차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건 지금 찬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주 사람들이 뭐 찬성 내용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합되고 나면 법률적으로 10년 이상 아까 마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의회에서 통합해서 그렇지 우리 상생안 보면 10년 정도는 다 보장해 주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예산, 세금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도 몰라서 저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일단 완주가 지역 정경, 정치권, 국회의원도 그렇고 단체장도 반대하고 의원들 다 반대하면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렇게 완강히 반대하는데 그 지역 주민도 완주에서 우리 대표 중에 한 분이 고산 살아요. 근데 고산의 분위기는 찬성을 말해야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몰매 맞을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도 감히 찬성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너라도 였나 맞고 맞아. 내가 그랬는데 두드러 맞아. 병원에 입원해. 그리고 내가 중상이라도 그럴 정도로 분위기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 긍정적으로 도나 전주시에서 뭐 전주시가 하도 활동 안 타가 하도 민망하니까 이제 뭐 공무원 한 명당 완주 주민 3명 명단 제출해 갖고 설득하라고 하는 과업을 줬는 것 같더라고요. 막 전화 요즘 한다고 하대요. 옛날에 다 썼던 수법이에요. 그런 건 진정성이 통하지 않으면 명단만 제출하고 투표장 갈 때 공개 투표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볼 때 큰 설득력이 없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걸 하고 우리 김관영 지사가 갑자기 주소를 옮기면서 가는데 그건 쏘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며칠 내라도 도청에서 몇 가지 회의를 거치고 의회한테 보고만 하고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도청 3년 옮긴다고 공약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훨씬 지금보다 그리고 하나씩 도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주가 우리 통합시의 신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산이 돼야죠. 통합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기꺼이 마산이 되고 완주를 창원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그나마 통합을 뭐 9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지사 말씀이 어떻게든 9월 안에 행자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말은 돌려 말하면 9월 달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좀 우리가 옛날에 세금 폭탄에 당했는데 구경석이나 몇몇이 말하는 우리는 공약 폭탄으로 완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기 대표님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아요. 시원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방향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전주 시민부터 설득해야겠구나. 우리 전주시에서 다 나가고 나면은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지? 전주 시민이 한 40%, 45%가 반대해주면 통합됩니다. 전주 시민이 90% 찬성하니까 통합이 어려운 거예요. 한 45% 정도가 반대할 정도 돼가지고 완주하고 전주 통합 반대 세력끼리 연대하고 찬성 세력끼리 연대하면 통합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은 아주 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많이 공감도 되네요.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않고 기존에 했던 방향에서만 찾다 보니 좀 미적지근하고 또 그게 그거요라고 완주 국민들 마음을 좀 움직이지 못했나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재입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께서 왜 지금 나를 불렀냐, 그동안에 많이 좀 와서 절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랬는데 참여자로서. 근데 사실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영은 이사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적어도 이 청원, 청주, 또 마창진, 제주형 모델의 자치단체, 이거는 신작부터 좀 우리가 초청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듣고 또는 활발한 논의였던 그런 마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또 진작 좀 했었으면은 진정성이랄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절차 밟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을 법한데 좀 늦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실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다는 측면에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지금 청원 청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진정성 문제 또 뭐 구체성이랄지 또 통큰 결단 또 계약 결혼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주 완주 전주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또 전주 완주 통합 추진하면서 상생 협약안이랄지 과정 이런 것들은 청원 청주 사례가 많이 벤치마킹이 돼 있었고요. 그때는 75개, 그 지금은 107개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102개 지금 합의를 했죠. 이런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은 최종은 이걸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있느냐. 법의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완주금에 대한 의심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상당히 시사점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마창진 사례인데 사실은 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지만은 마창진은 상당히 좀 실패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보면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 리더들의 어떤 생각, 결단 또는 약자를 껴안고 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강자 논리를 계속 접근해 왔잖아요. 창원 위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윤기 그 마산 YMCA 사무총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창원은 특례시가 됐지 않습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특례시가 된 지역인데 특례시가 지정된 이후에 어떤 정부에 준 혜택이랄지 말하자면은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또 반영해서 뭐 실행이 된 거랄지 이런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 요구해서 관찰이 됐는지 이런 사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문종태 전 의원님께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작년 1월 18일자로 출범을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어떤 변화된 거 또 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제주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제주도가 특별히 만든 그런 안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행이 됐는지 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건 궁금한 대목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논리나 타당성, 뭐 절실함,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침투가 안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을 안 해야 통합이 성사된다. 이건 세 차례 실패했을 때 나온 교훈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 정치적으로 해입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기 대표도 연기했으면 좋겠다. 연기하는 방안도 하나 방안이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선거가 블랙홀처럼 통합 문제를 다 삼키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주 군수한테 행안부 장관이 권고해가지고 주민투표 날짜를 이제 지정을 하면 해야 돼요. 전주시나 전라북도는 관련이 참고 의견만 듣는 들을 뿐이지. 이럴 때 행안부 장관이 지금 윤호중 장관 이제사 임명장 받고 아마 보고를 받았을지 어째 모르겠어요. 다만 9월 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아마 심각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주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완주군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이건 너무나 갈등이 크다. 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이건 아무런 어떤 효율성이 없다. 오히려 부의 효과만 결과줄 것이다 하면은 또 연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볼 때는 또 방향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는 시기적으로 완주 전제 통합이 시기적으로 너무 좀 늦게 시작을 한 것이다. 물론 이제 6천 몇 명을 서명을 받아갖고 낸 거는 훨씬 이보다 앞선 그런 시점인데 이걸 지금 계엄 있고 내란 이 수사하고 또 그 장관을 임명을 늦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란 말이죠. 이 타이밍이 상당히 블랙홀처럼 아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진정한 논의랄지 절실한 논의랄지 미래 비전을 놓고 정말 고민하면서 완주 완주가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 지나버렸다는 걸.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 가지고 모든 걸 다 빨아삼키고 있어 가지고 과연 바람직한 논의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제도적 장치. 저는 이 문제를 좀 상당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마창진도 문제고, 마창진은 정치 니들이 어떤 편협된 그런 사고가 불러온 그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보고, 다만 전라북도, 전주, 완주, 전주도 마찬가지. 지금 102개 그 상생 협력안이 있잖아요. 청원 청주도 75개를 갖고 했는데, 이 얼마나 많아, 이 요구를 수용을 하려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중앙정부가 예산 달라는데 줍니까? 안 줍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건의,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정치적인, 다음에 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로만 통합 또 상생협약을 발표했지 담보가 안 되지 않느냐. 또 이야기를 했더라도, 약속을 했더라도 다 창원시로 가는 거 아니냐. 마산 진해는 뭐냐 이거. 들러리냐. 아마 청원 청주도 반영이 다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담보를 하려면은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특례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 문승 의장님 계시고 이명현 우리 좌장께서도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도의 차원에서도 뭔가 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 특례시 기준이 지금 뭡니까? 100만이의 기준, 인구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인구 기준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새로 탄생을 해서 균형 발전을 엊그저께도 뭐 수석 부장관, 비서관들 회의에서도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를 만든 거는 상당히 좋은 기기로 봐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걸 특례시 해야 되고, 그거는 적어도 인구 중심이 아닌 거점,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도시를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기준이 아니라면 얼마를 해야 되냐. 적어도 지금 80만 명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경우 50만 이상,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중심이 아닌 다른 기준을 하되 그 인구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미 천안 국회의원 그분이 지난 6월 22일 날에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됐어요. 건의를 하기로 정부에. 그래서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특례시 기준을 낮춰가지고, 지금 비수도권 중에서 창원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특례시가. 다른 지역도 몇 개 있어야 돼요. 서울과 대응을 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건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지역에 특례시가 5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다 이게 수도권이에요. 창원 하나 빼고는. 그래서 만약에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전주 완주가 통합된다고 한다면은 특례시로 가야 되죠. 이게 거점이거든, 지역 거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의 논리를 가장 제1번호 지켜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가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광역화되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민 의견이 사장되고, 또는 강자의 논리를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분량과는 배치가 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장 실현되고 있느냐. 풀뿌리 민주주의 하려면은 효율성이 또 담보가 돼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애당초 처음에 그 지방자치 어떤 정신과는 지금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방이 다 소멸된다.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부산 직할시라고는 부산도 인구가 감소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 인천 2년 전에 300만이 넘었습니다. 평택 화성이 100만을 넘어가지고 화성이 특례시가 좀 됐다니까요. 이런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그저 누구 봐야 되느냐. 완주가 지금 엊그저께 10만 넘었다고 잔치를 부르는데, 완주
10만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금방 허물어져. 전주에서 간 인구예요. 그게 다. 부산시도 고민하고 있는데 완주가 10만 넘어가 10만 5명인가 10만 5명 되니까 행사를 했더라고요. 10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 통합을 하지 않고는 완주도 전주 다 전주는 할 공간이 없고 완주 조금 늘은 것 갖고 우리는 자족도시다 하는데 그건 가만 이설인 거고 그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라는 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 지금 사장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이 앞으로 사는 길이고 또 지방 소멸도 막는 길이고 그리고 행정통합이 끝나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생 협약이랄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약속들 공약들을 이행을 시키려면은 특례시키를 완화해가 특례시로 가야 특례시는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거 뭐 행정적 권한, 예산, 뭐 인사까지도 다 주는 거거든요. 이 장치가 있어야 상상 협약도 실천을 할 수 있고 특례시로서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놓아두고 통합해라, 효율성 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탕진 사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청주청원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그런 거를 담보려고 한다면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가 특례시로 가는 그걸 또 공약을 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례시 기준 완화하겠다. 특례시 하다 보니까 다 수도권에서 특례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비수도권은 적어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도청 소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도 50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80만 정도도 특례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광역시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금방 저는 나올 걸로 봐요. 이걸 나와야 된다니까요. 만약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전주안도 통합 그냥 급물살을 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정치권이 추진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지금 통합과 관련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뭐 참석도 있고 반대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반대단체 한번 보세요. 군의원들 다 똘똘 뭉쳐서 아니 통합 문제 얘기하는데 왜 삭발을 합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14개 시군을 순위 방문하는데 완전만 방문 못하잖아요. 오시라고 해서 반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기회를 막아요? 물리적으로. 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주안도 통합도 먼 장래를 보고 가야 살아남는 길이고 양쪽이 다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저는 뭐 엑기스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규모 경제, 그 지역에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앞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사안을 봐야 되고 또 미래를 보고 가야 되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후배가 청년인데 창업을 해야 되는데 전주가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완주로 가면 되지 않냐. 김제도 있고 얼마나 존중하는 기업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연결된 사업 기업체들이 다 서울에 있고 서울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완주에서 본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골로 보고. 또 기업에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주 통합이 된다고 해서 전주가 아까 그 창원시처럼 전주 위주로 가느냐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105개를 보면은 전주 시민들이 대모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돼 있잖아요. 지금 시설, 기관, 단체, 그다음에 인사, 예산, 심지어 완주군의 뭐 석유공학과 몇 자리, 사무과 몇 자리 12년간 유지한다는 문제. 그걸 들여다보면 제가 유심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건 전주 시민들이 반대를 해야 돼요. 다 저쪽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전주 시민들 그만큼 교통이랄지 뭐 접근성이 다 떨어지고 비용, 사회적 비용, 기회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공간이 없어져 버렸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반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침착하게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9월 3일, 뭐 9월 8일 선이 나오고 있던데 그때 행안부 장관이 투표일을 공지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찬성받는데 뭐 광고, 마이크 잡고 찬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주민대표 공고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기회가 늦었다는 거예요. 소중한 기회이긴 하지만. 활발한 논의의 어떤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고 지방선거 앞둔 결정, 액션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참 안타깝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우리 같이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먼저 문제점을 던져놓고 답변을 필요하다면은 그 안에서 같이 답변을 엮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전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시면은 네. 먼저 마이크 혹시 있나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질의하시는 거죠? 네. 예, 저는 전주안주 통합 추진 문제를 제가 그 1991년도 7월 1일 날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됐는데 그해 9월 12일 날 전라북도 의회 제63회 1차 본회의에서 당시 최영복 지사에게 전주안주 통합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라남도 강주시가 광산군과 통합해서 직과시를 이루고 광역시로 발전이 됐다. 충청남도 대전시가 인근 대덕군과 통합을 해서 대전 직화시 광역시로 발전을 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전라북도 지사도 전주 안주가 통합을 해서 직화시로 가면 좋겠다고 하는 도정 질문을 한 이후에 지금 오늘 현재 3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3년 3개월 동안 전주안주 통합 논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92년도에 전주시의 조영철 의원께서도 전주시의회 결의로 전주안주 통합을 결의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역사입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께서 전주안주 통합을 이루어내려면 전라북도 지사, 전주시장의 통큰 결단이 선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기회고 완주, 전주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데 안 되면 미안하지만 전북의 앞날은 암울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전주안주 통합 논의는 더 치상돼야 됩니다.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통합에 관심 갖고 계셨던 우리 회장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에 맺힌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앞서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여기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영기 사무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우리 그 이경재 선생님께서 그 특례시가 되어서 달라진 게 있냐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이제 소방과 관련된 권한이 강화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권한의 강화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주민들의 권한은 강화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치분권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지고 오는 거 좋습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걸 어떻게 담보하죠? 주민들의 권한을 넓히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이런 논의들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창원시에 가면 여러 실패한 민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특례시든 뭐든 이 권한 문제는 지역 주민의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하는 걸 같이 보지 않으면 허망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작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선거 기간에 마산 바로 옆에 있는 그때 마산이 통합하려고 했던 군이 있습니다. 함안군이라고. 예. 함안 군민들은 선거운동하는 보름 기간 동안 군수 후보를 하루에 서너 번씩 만납니다. 창원에 살고 있는 저는 보름 동안에 시장 후보를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예. 주민자치가 어디에서 잘 되겠습니까? 예. 자치단체를 합쳐가지고 규모를 키울 때 동시에 주민들의 권한은 어떻게 키우고 국민들의 자치 역량은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고민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예, 지방으로 권한 가지고 오는 게 다 좋은 거 아니다 하는 생각 들고요. 굉장히 외람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에 대응해서 우리가 뭘 합치고 분리하고 하는 거 저희 경상도 속담에 꼬시락 제살 뜯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중요한 거는 수도권 집중하고 있는 저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 줘야지 지방자치단체끼리 지지고 볶고 해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 대안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예,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외람된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통합을 추진하시려면 완주 시민들이 보기에 전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나도 전주 시민이 되고 싶다. 전주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저는 제대로 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합쳐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방식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전주시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주 가서 살고 싶게 만드느냐. 여기서부터 행정구역 통합이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의 문정태 전 의원님.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외행정 성장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관광객이 증가한다든지 돈의 총생산량 GRDP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공적이죠.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죠. 국제자유 조성을 하려면 금융과 허브의 중심지가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패했고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중산간 개발, 환경훼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어떤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막 듣고 싶은 말씀 사실은 많은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맞는다면은 우리 민주사회라고 또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 또 다른 어떤 일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나눠질 수 있는 건 당연히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출해내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 노력들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2년에 시작해서 98년 1월 달에 완주군 의회 부결, 2009년에 송화진 시장 때 또 추진, 또 2012년 우리 김한주 지사, 송화진 시장, 임정엽 전 군수 이분들이 또 합의에 의해서 또 추진, 그렇게 부결,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네 번째까지 저희가 부결됐는 걸, 세 번째까지 부결됐는 걸 또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주, 완주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기회가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JTBC 전주방송 아나운서 도승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